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공부가 원불교 교사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불교 중앙총부라고 지금 부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본부,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곳에 익산, 옛날에는 이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는 익산을 하죠. 대종사님 당대에는 여기 일이읍이죠. 일이읍이고 그다음에 익산군이고 저희들도 한때는 일이시고 익산군이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익산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편의상 일이하고 익산 그 경계에 이제 익산군 그 당대는 익산군 신용리라고 신용 우리가 보통 신용리죠. 신용리. 북일면 신용리 갖고 옛날에 이쪽이 북일면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행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곳에 본부를 세우시는데 본부라고 했죠. 본부. 그게 나중에 이제 총부가 되는 거죠. 본부, 총부 같은 말이에요. 본부, 총부. 그게 그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걸 만들었고 뭐 했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겉으로. 근데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집을 사면은 처음에는 뭘 막 잘 해보려고 뭐 하다가 에어컨도 설치를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그냥 언제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더워가지고 좀 그 말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마찬가지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신용벌에 이제 공개적으로 회상을 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런 면을 좀 잘 읽어봤으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시대가 흐르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뭘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른 다른 것을 하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익산 성지죠. 익산 성지, 익산 총부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냥 그곳에 어떤 것이 그냥 있어. 그냥 시설이 있어.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았죠. 대종사님 처음에 이걸 할 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익산 그러니까 총부죠. 새로운 회상을 건설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좀 조금씩 더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배우는 우리들이 익산총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 그것에 조금 눈이 좀 맞아요. 이렇게 눈이 좀 맞고 좀 그 일을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그러면은 그냥 에어컨 설치했네? 아까 그 집을 새로 사면 그냥 에어컨 설치했네? 그 정도가 아니야. 여름 때 저걸 우리가 좀 더 에어컨을 잘 써서 서로 시원하게 가족들이 좀 행복하게 또 잘 지내야지. 그러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 망각하고 그냥 에어컨 설치했는데 요즘은 낡았으니까 빨리 우리 집은 돈도 없어갖고 에어컨 새로 설치도 못하네? 그 바라본 시각이 다르죠. 시각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종사님 역사를 구분할 때 영산시대, 변산시대, 익산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편의상 지역적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익산시대가 가지고 있는 뜻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해보자 라는 그 의도가 좀 강해요. 지금 읽는 부분이. 근데 이제 이것을 지난 시간까지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이게 그 2022년 오늘이 6월 16일 이 시각이 지금 있는 이 시각이 대종사님이 총부를 건설했던 원기 9년 그리고 또 원기 10년 그때의 시가가 그때의 그 대종사님의 그 관점하고 의도하고 우리가 지금이 좀 이렇게 서로 관통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그것은 대종사의 그 의도 소태산 대종사 의도하고 우리는 너무 멀어져 버릴 수 있다. 그 간격을 좀 좁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그 원불교 교사를 읽어보는 것이지 이걸 뭐 우리가 읽어가지고 뭐가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 뭐가 있고 그걸 알아서 얼마나 큰 우리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의 숨겨진 뜻을 좀 읽어보자는 거죠. 그 의미로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전만풍 4장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전만풍 4장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나와요. 대종경상에 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전만풍 4장에 나올 거예요. 178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만풍 4장입니다. 대종사 익산의 총부를 처음 건설하실 자, 딱 지금이죠. 원기 9년부터 9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그냥 건물 초가 2채 총부에 2채 딱 찐 거예요. 2채요. 아무것도 없어요. 초가 2채 딱. 이걸 설명하면 그렇게 돼요. 처음 총부를 건설할 때 초가 2채 또는 그 앞일 수도 있죠. 그리고 초가 2채 짓고 이제 조금 서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대략 이게 원기 10년 초, 원기 9년 말에 지으니까 거의 12월 달 정도에 건물 2채가 들어서요. 원기 9년. 이게 10년 정도 된 얘기예요. 몇 칸의 초옥에서 몇 칸이 아니지. 딱 2칸이야. 예. 2칸의 초가에서 많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때 몇 명 안 돼요. 아니 제자 있어도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두 칸에서 몇 명 살 거예요. 요즘같이 텐트 쳐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제자들이 지금 이제 대주사님과 같이 기거를 하시는 거죠. 많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지금 우리 회상이라는 게 나오죠. 회상. 보통 우리가 종교 그러지만 대종사님의 이걸 보면 우리 회상이라는 말이 더 잘 통해요. 회상이라는 말은 뭐하고도 통하냐면 도학하고도 통해요. 도학 이게 도를 배우는 거예요. 도를. 자, 회상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여 보라. 권대호 사례기를 못자리판과 같나이다. 나 이 못자리판만 해도 물어본다는 게 맨날 모판이 안 맞아? 모판? 아니 못자리 모를 심어놓은 자리. 그렇죠? 그게 뭐. 판은 또 왜 판을 붙여요? 그냥 농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씨를 이렇게 쫙 뿌려갖고 나중에 다 이렇게 찐다고 하잖아요. 뭐 찐다고 해서 뭐를 이렇게 쪄가지고 일정한 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놓고 나중에 이제 별 심을 때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못자리 거기 판이 붙어요. 그러니까 모를 이렇게 뿌려놓은 그 자리를 일정한 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나? 궁금해. 근데 모짜리판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기에. 이게 건대호 선진이 모짜리판이라고 말했죠. 이게 다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러한고 대호 사례기를 우리 회상이 지금은 이러한 작은 집에서 두 채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원실 이게 꼭 그 도치원 대준사님이 도치원이라고 했죠. 도끼 들고 달라드는 그 도둑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나타나는 그런 언덕. 여기 지금도 가보면 약간 이게 언덕이에요. 언덕이기 때문에 그걸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도로서 다스리겠다. 도로서 소통하겠다. 치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화한다. 소통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로서 한다. 그래서 도치원이라고 하죠. 도치원. 지금은 그것을 도치원의 본원실과 꼭두마리집 두 채가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작은 집에서 몇십 명만 이 법을 받들고 즐기오나 이것이 근본이 되어 장차 온 세계에 이 법이 편만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야, 이게 내가 이런 거 이 사장을 읽으면 이 제자들의 운기가 있는 거예요. 운기가. 이게 단순히 뭐 제자들이 생긴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그런 법설을 하시고 항상 그런 것이 있겠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말이 옳다.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모짜리의 모농사로 비롯한 것 같이 이게 모짜리에 모짜리에 이렇게 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 이게 지금 옛날에 지금 이제 총부건설 근데 본부죠. 익산 본부 신용벌역 그것이 바로 조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1대만 지나도 1대면은 36년이죠. 12년씩 세 번 한 것이 제1대예요. 그러니까 36년만 지나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리니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하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래들 100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제1대 창립 한도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불법 연구의 익산의 본부를 이렇게 열으셨던 그 제자들의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의 그 목적식도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 법설을 읽을 때마다, 근데 생각보다 요 법설을 읽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분위기, 그 다음에 그림이 사람들 잘 안 그려지죠. 그럼 교사 이 앞에 부분 읽으면 이게 잘 읽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공부가 교리 공부입니까? 교직 공부 따로, 교사 공부가 따로 있는 겁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 이것을 가끔씩 한번 이 전반풍 사장을 익상 총부를 이렇게 그리면서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그 다음에 변이품 32장 한번 펴보세요. 자, 변이품 여기도 이제 변이품 254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김기천이 여쭙기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개벽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의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요. 이게
다구는 것에 비유했네요. 뒤에 보니까 다구는 것에 뒤에 자 그리고 아시오? 증산 선생의 행적은 그 다음 소식을 알리는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날이 차차 밝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이게 원래 이게 원문에 이게 약간 대종경 약간 윤문되는 건데 원문에 다구는 것과 비교해서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새벽이 열릴 것이라는 첫 소식이고 두 번째는 또 중간에 또 말하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은 날이 차차 밝음에 이제 날이 이렇게 여명이 뜨니까 이제 나무 일어나야 되고 뭐 있잖아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하루를. 그런 것이다. 비유를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이게 대종사님께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럴 듯 하니라. 이호춘이 다시 여쭙기를 그 일을 또한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은 해동이 되니 해동이란 겨울철이 이제 지나고 봄이 다가온다는 거죠. 해동이 되니 농사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요. 증산 선생은 농력의 저류를 일러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직접으로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럴듯 하나니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첫 번째 예에서는 대종사께서는 날이 차차 밝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 그 실행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직접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다. 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럴듯하다. 동의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개벽사상을 얘기하면 수은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증산이 이었고, 그 다음에 대종사가 그것을 종합했다. 열매를 맺었다. 보통 이렇게,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대종사의 역할은, 뭔가를, 여기 말씀으로 보면은, 직접 지도했다. 농사법, 농사 지은 다음에 농사법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했겠어요? 익산총부의 시작. 이 성격. 이게 갑자년에 시작했어요. 갑자년. 그래서 이걸 갑자신앙이라고도 하는데, 갑자년, 우리가 보통 1924년, 여기 익산총부 건설한 해가 원기 9년인데, 그게 1924년이에요. 이게, 음력 그걸 보면은, 64, 갑자를 하면은, 그걸 하면은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뭔가를 그냥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그런 어떤 신념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때 해도 됐는데, 일부러 그 해에 맞춰서 익산총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맞춰서. 근데 그건 어떤 뜻이냐? 여기 같이 이제 그 갑자신앙이 있는데 개벽사상이에요. 개벽. 갑자신앙하고 여기 후천개벽 나오죠? 개벽신앙하고 연관이 있어요. 무슨 후천개벽이라는 개벽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후천개벽이라는 게, 어찌 보면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개벽 신앙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개벽이라는 아주 피상적인 말만 다들 했어요. 앞에 뭐 운동들이 아까 뭐 갑자신앙, 뭐 개벽신앙, 또 그냥 그런 것이 앞으로 뭐 좋은 세상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고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대종사님은 거기에 성격 구분을 분명히 한 거예요. 미래의 시대는 물질개벽 시대라는 제시를 분명히 하신 거고 거기에 정신개벽을 해야겠다. 이건 소태산 대종사가 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이 종합을 한 것이고 아까 같이 직접 지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표어로서 이렇게 제시 있잖아요. 큰 제시 있잖아요. 아까 또 이걸 또 뭐 정신개벽을 하니까 무슨 또 뭐 이게 뭐 물질 정신 이원론 쪽으로 그렇게 말하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용어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어떤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대종사의 말한 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류가 그 맑고 깨어있고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는 그거예요. 이게 맑을정, 신령할 신 이렇게 쓰잖아요. 정신. 그건 대종사가 그 대각 되셨던 이런데도 이런상의 진리의 드러남, 구현, 발현, 실현 이러한 경지를 정신이라고 한 거예요. 정신개벽.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큰 포부를 구체적인 어떤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아까도 봤잖아요. 초가집 두 채 져놓는데 뭐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진짜 뭐 하지? 초가집 두 채 져놓고 누구는 참 말은 참 좋네. 그러고 초가집 두 채 져놓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읽어야 될 부분에 첫 그것이 등장합니다. 오늘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부러 제가 앞에 그걸 한 거예요. 자,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이제 이게 그 내용 중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게. 자, 이게 제가 이제 봉독해 보겠습니다. 원기 9년 1924년 갑자 5월에 여기서 5월이라고 뭐 양력으로 6월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표기가 음력 표기예요. 대부분 음력 표기입니다. 대종사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김광선 주관 선을 나시며 김대거를 만나시었고 이듬해 원기 10년 1925년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셨다. 여기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종사께서 이제 모짜리파 안에서 이제 모를 이렇게 옮겨 심죠. 이렇게 그 법의 회상에 화상을 피신 그 모가 뭐냐 이거예요. 또는 그 개벽사상에서 직접 농사법을 지도한다고 했을 때 이 지도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이제 여기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논의해야 될 것이 총부건설을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대종사님 계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만덕산에 전에 한번 가세요. 원기 8년도에 가셔가지고 그때 전음광 선진 나중에 이 익산천부 건설할 때 전음광 선진을 이때 만나가지고 전음광 선진 모자 그러니까 전음광 선진 그 집안을 전주로 한번 이사를 보내요. 원래 진안사 사시는 분들 전주로 이사 보내갖고 그 집에서 익산천부 건설의 준비 작업을 많이 해요. 참 가능할까? 나는 내가 뭘 하는데 처음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이 일 하기 위해서 거기 있으니까 이사 가라 하면 이사 이렇게 가고 제가 뭐 좀 하세요 그러면 바로 하겠어요. 이게 참 그 신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뢰. 서로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은 겨울철에 가신 거죠. 보통 우리가 지금 1월달 12월, 1월, 2월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익산충부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막 준비하고 할 때 어디 특별히 가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도 옛날에 만덕산에서 또 거기를 선택하신 거죠. 만덕산을. 그때가는 여름철에 가까워요. 여름철. 이게 원기 9년. 이게 6월 1일 날 불법용기 창립총회를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 안 되셔서 6월 초에 가셔서 한 3개월 정도 만덕산에 머무른 겁니다.
이때를 지금 교단에서 거기서 초선을 놨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초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뒤에 보면 원북의 훈련의 효시는 이 훈련법을 발표하고 이후에 이 시행했던 그때부터를 그 훈련의 그 시작으로 봐요. 그러면 충돌되죠. 초선이 있다고 놓고 또 훈련의 시작이 있고 이게 모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냥 이 초선이라는 개념을 쓰면서도 이것을 그 대종사의 만덕산 수양 이렇게 지명을 써서 초선이라는 어떤 그 가치기 초하면 처음이라는 가치가 붙잖아요. 근데 뒤에 또 훈련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면 처음 있고 또 처음 있고 그러잖아요. 충돌되죠. 이 현재 원불 교사에서도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초선이라는 의미에 부연을 해서 그냥 만덕산 수양이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익산총북 이제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뭐 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준비한다는 뜻을 주비지, 주비 이런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익산총부의 주비지 이 정도 성격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충돌합니다. 하여간 이 안에서도 처음이 한번 나오고 그 뒤에 또 처음이 또 나오고 좀 성격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지금 교단의 입장에서는 만덕산을 초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기훈련, 상시훈련의 처음인 걸로 근데 저는 이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발표를 안 했잖아요.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거기서 수태산 대종사가 구상하고 그걸 좀 더 면밀히 준비했다랑까지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거기서 그걸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제 자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기훈련 처음에 정기훈련법 말합니다. 자 정기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여기는 공부를 훈련시킨다고 나오는데 정전에서는 법의 훈련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동하, 양기 이게 두 기간이죠. 동하, 양기의 선으로 하되 하선은 여름에 나는 선은 음력 5월 6일에 결제하여 음력 8월 6일에 해제하고 음력 5월 6일이면 보통 그냥 대충 계산하면 6월 달에 시작해서 대충 9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되면은 이 정도가 그래도 농한기에 속한가 봐요. 그리고 동서는 음력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를 하며 그러니까 대충 음력 11월이니까 12월로 양력 12월로 보면 되죠. 되게 옛날 시대에는 그 초가 지붕을 한번 갈아서 새로 하면은 거의 끝나요. 대충 맞는 것 같아. 저도 영산에서 영산원 영광에 가면 초가들 있죠. 그 다음에 대종사님 그 생가 거기 이렇게 초가 바꾸면 대충 12월이 와요. 대충 12월이 와요. 어쨌든 12월 좀 뒤로도 가고 그런데 대충 그때 맞춰서 농한기 때 하신 걸로 봐요. 이게 요 기간 설정은 옛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이 농번기, 농한기라는 구분에 의해서 동화선을 구분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과목은 과정은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문목 지금은 의두죠, 의두입니다. 문목 의두라고 하면 됩니다. 성리, 정기일기, 주의, 조행, 수시설교 등 11과목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수시설교가 이때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수시설교가
예를 들면 뭐 좀 이렇게 이게 뭘로 바뀌냐면 상시일기로 대체됩니다. 상시일기. 그러니까 상시일기는 상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일기 때는 안 하는 걸로 처음에는 잡은 걸로 상당히 타당성 있죠. 상시일기를 정기훈련 때 왜 하냐 이거죠.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상시일기 왜 정기훈련 때 합니까? 정기에 상시가 안 들어가야 하잖아요. 국문학적으로 그냥 말로 맞춰보면. 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수시 설교가 있다가 이게 바뀝니다. 자, 상시 훈련은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이게 지금 정전에서는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입니다. 상시공행 주의사항 6조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 이게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이거 지금은 교당명시 주의사항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현행. 이때 공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부인이 교무부를 지금의 교당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옛날에 교무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교무부가 있고 지방교무부가 있고 그래서 지방교무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교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수월합니다.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기 위하여 이제 일기법 등장하죠. 유무념 조사와 상시일기 조사법을 정하였으며 문자와 서식에 능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태조사법을 두어 유무념을 대조하게 하였다. 특히 일기조사법은 매일 공부의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으로 해시해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 사업, 생활 방면의 의견 제출과 삼식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자, 이게 지금의 이제 정기일기, 상시일기로 지금 약간의 이렇게 조정이 돼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월 단장 조사법을 정하였고, 1년 1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였으니 그 방법이 심히 갈명하고 맥락이 또한 서로 관통하여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근기에 따라 바로 정법에 들게 하는 훈련은 강령이 되었다. 해서 이게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던 거예요. 어디서요? 요 지금 익산본부에서부터 초가집 두 채 처음에 제안을 지으셔서 시작해서 차차차차 건물을 확대해 가면서 이 법을 시행했다. 요게 바로 못자리판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뭡니까? 갑자신앙이라고 그때 했던 그 개벽. 대종사님은 정신개벽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정신개벽. 이 정신개벽의 방법론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면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원기 10년 5월 6일에 이게 음력이죠. 이게 양력 계산하면 6월 이거 지금 써놓은 거 보면 6월 26일로 돼 있네요. 그런가? 하여간 양력은 대략 어떤 것은 한 달 한참 뒤에요. 한 달 정도 되기도 하고. 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을 실시하실 때 총부 가옥이 아직 협착함으로 이게 인자 건물 두채 졌잖아요. 그리고 인자 졌으니 얼마나 그게 그리고 여러 대중이 살고 하니까 임시로 군의 개인 가옥 일부를 빌려 전운강 집 있죠.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왔네. 저기 지금 발길 따라 여기 보면 전운강 정기훈련 시원지 해갖고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전운강 집도 대종사님께서 설계해 주셨대요. 이게 요즘 같이 설계했다는 게 아니고 요즘 설계사 가갖고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니고, 그래도 집 대충 이렇게 지차고. 지금 전운광 선진 집이 어디에 있냐면, 공덕원, 지금 총부 가면은 공덕원 건물이 있어요. 지금 종법실에서 안 멀어요. 거기에 전운광 사가의 집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집은 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 거죠. 좀 아쉬워.
아쉬워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져 오는 말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설계했다고 대충 했던 그걸 대충 그 책에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전원광 훈련 시원지에서 제가 요 72쪽에 나오는데 여기 하나 제가 이건 써놨네요. 대종사 새로 집을 지어야 하겠느냐 하시며 친히 집 설계까지 그려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게 설계도를 여기 그려놓은 줄 알았더니 안 그려져 있네. 그래서 어쨌든 대운사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대충 뭐 이런 방을 뭐 몇 개 얹히고 뭐 어떻게 그러셨겠죠. 그 중에 일부를 처음에 이제 빌려서 정규훈련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음강 집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법보가 해사님이시잖아요. 일부를 빌려 교무 송규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남녀 선원이 하선 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월에는 그게 11월 이게 이제 동선이죠. 10월에는 교무 이춘풍의 지도 아래 20여 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 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양 두 번 이게 하선과 동선 이 양기의 선이 세회상 정기 훈련이 원시가 되었다. 여기 또 처음이 등장하죠. 앞에 여기 초선이 등장하고 여기에 또 등장하죠.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전흥광 선진의 사가하고 지금의 공회당의 가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정기훈련 이 법을 정해서 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의미를 잘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청부 가면은 거기가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 말하는 우리 여기 교전에 나와 있는 이 정기훈련법을 처음 여기서 실시한 곳이라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휙 지나가면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어찌 보면 이 만덕산 초선이라는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지만 그 가치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정기훈련에 시작했던 그 가치가 그냥 뭐라고 할까? 어떻게 말해야지? 이게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부에 가면 이 정기훈련을 시작한 이 전흥광 집하고 공회당의 가치를 잘 부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불교 정기훈련을 첫 시행했던 곳이라는 표식, 의미 부여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훈련을 강조해놓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훈련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시작했던 곳을 어딘지도 모르고 총부 가면 한번 가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곳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 말이 너무 세나?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들은 괜히 막 불평불만만 말하는 것 같이 되고 뭔가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 가치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총부에. 총부의 못자리판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총부를 정산유사님께서 총부에 두 가지가 있죠. 신용 정법상 계미 열반상할 때 이 신용의 전법 굴릴 전자이잖아요. 법을 굴렸다 할 때 그 중 하나가 정기훈련을 굴렸다는 겁니다. 정기훈련의 시행.
그 의미로 한번 그 총부를 지금 익산성지를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정기훈련은 일반 선언의 공부를 단련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뿐 아니라 초창기에 교무를 양성하는 유일한 방도로 활용되었으며 훈련의 장소는 그 공회당을 신축하고, 공회당 등장하죠. 강고한 가운데 선언훈련의 명백을 이어 나왔다. 야,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 공회당 나오죠, 공회당. 공회당은 진짜 가보면은 공회당 우리가 딱 앉아 있잖아요. 야,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기훈련을 정말 전문으로 시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공회당까지 걸어서도 우리가 30분이면 가잖아요. 지금 나중에 세계 사람들이 보면 이거 너무 부러운 곳이야. 여기서 걸어서 우리 그렇게 안 보여. 공회당이 어디 있어? 그게 뭐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 공회당을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야,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이 복이 있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도 요즘은 너무 중요한 건물이죠. 너무 소중한 건물. 그리고요, 그 공회당에서 이 을축년이라고 하는 원기 10년 이후에서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1943년 개미년, 개미 하선은 못 나요. 대종사님이 돌아가시는 해하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그 때하고 그 앞에까지 빠지지 않고 나왔다 하십니다. 훈련. 그럼 그게 38회인가? 대충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그 시기가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은 막 일제 탄압 전쟁 이런, 그래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대선생님께 하신 이 법을 굴려주신 거예요. 모짜리판이잖아요. 모짜리 그 법을 굴리신 그 시범지인데 이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총부 익산 성지에 가면 우리가 제가 출가에 관계없이 다 이걸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초창기 교무 양성됐다고 했잖아요. 했고, 동화선을 4회를 나잖아요. 빠짐없이 그 3개월을 짠뜻하게. 그러면은 교무로서의 자격을 준 거예요. 자격. 그러니까 요즘은 교무 양성기관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보다 더 나서요. 지금 4년 키우고 대학원 2년 한 것보다 더 정신개벽의 인물로 키웠다는 겁니다. 고민해봐요. 그때 이 4번의 교육이 더 큰 인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교무인데 한 가지 좀 고민할 것이 교무 양성이라고 하니까 지금과 같은 교무가 아니에요. 이때의 교무. 처음에 교무는 그 직명이었어요. 역할명. 그러니까 선언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인 거예요. 또는 교당에서 그 교화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요게.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교무 나가면은 한번 딱 명찰이 붙으면 박히잖아요. 다 갖고 안 뜯어져. 뜯으려고 다 안 뜯어져. 요즘 런닝맨 보면은 쫙 뜯잖아요. 이건 박혀갖고 안 뜯어져. 런닝맨 같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안 뛰어져. 지금은 한번 딱 붙으면 제가 교무잖아요. 저 못 뛰어요. 내가 빼지 않는 이상.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 역할에 주어지는 거예요. 역할에. 그래서 우리를 교무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역할 할 때 교무님이라 부르고, 그 역할 안 할 때는 교무님을 안 부르던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
그러다 나중에 대종사님 그 마지막 회기 때 그 법에 보면은 이제 그 상설명으로 그 가요. 변천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초창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교무라는 역할이. 자, 제가 왜 이런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대종사님께서 정기훈련 단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송천은 교수님, 우리 교수님 입에 뱉네. 융산 송천은 교무님,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스승님이시죠. 그 열린 시대의 종교를 보면 거기에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송천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는데 백황경 스님 누구세요? 대종사님 그 변산 월명암 주지였었잖아요. 대종사님하고 그러니까 불교 혁신론의 글을 공유하시는 대종사님 변산에 계실 때 참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했던 스님인데 이제 초대를 여기 이제 했으니까 초대를 했나 봐요. 굉장히 초창기죠. 근데 이제 초대를 하면 주로 이제 화두성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지도해 주신 건데 황경 스님이 좀 가시다가 생각보다 빨리 그냥 가셨대. 아니 뭐 대접을 잘못해서 가신 게 아니고 벌써 대종사님의 11과목 그 가치관에 이 제자들이 다 쉽게 말해서 물들어 있었다. 근데 화두선은 11과목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 중에 한 의두나 성리 정도 해서 어떤 그 일부 그 이렇게 공유점은 있어도 화두선으로 모든 것이 안 돼요. 대종사님의 법은. 11과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경 스님도 모르겠어요. 눈치가 바로 있지. 느끼신 거고, 그러니까. 아, 이제 대종사 가르치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계획한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떠나셨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안 되셔서 열반하셨다. 뭐 이런 그 말씀이 계세요. 자, 제가 이 말은 뭐 황경 스님 뭐 그러려는 게 아니라 벌써 대종사의 정기훈련은 그냥 우리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선이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같은 연장선에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종사님께서 못자리판이다. 이 지금 현재 익산총벌 건설하고 이게 못자리판이다. 그리고 갑자년에 했던 그 개벽의 활동이죠. 근데 이 구체적인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신용전법상이라고 할 때 이 전법, 법을 굴린다고 할 때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훈련법,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으로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북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순례를 할 때 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여기 이제 상시훈련법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안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초기 간행물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월말통실, 월보, 회보라는 어찌 보면 잡지 형식의 매달 달마다 내는 거기에 보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과정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잘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익산성기를 읽어내는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다. 근데 총불 요즘 가보면은 그냥 그런 것은 색깔이 다 희미해져가지고 누가 막 말해주지 않은 이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이 대목을 가지고 총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 시간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